지금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습니다. 트래버스죠, 트래버스. 지금 트래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V6 3.6L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고 최고 출력 314마력 36.8kgm 최대 토크를 냅니다. 확실히 출력은 팰리세이드가 295마력이니까 트래버스가 19마력 정도 더 높은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 팰리세이드가 애킨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였잖아요. 네. 반면에 이 엔진은 직분사 방식에다가 가변 밸브 타이밍까지 들어가서 최고 출력이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15마력 차이가 크게 운전자가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수치 차이는 아닌데 공차 중량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예, 팰리세이드가 저희가 시승차 지금 3.8 가솔린의 4륜 버전이었는데 걔는 공차 중량이 1950kg이더라고요. 예. 트래버스가 2톤이 좀 넘었죠. 트래버스도 4륜 구동에 9단 변속기 들어가서 2090kg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몸무게 차이가 100kg이 넘게 차이가 나고 예. 마력은 한 19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계측하기 전에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계측을 해보니까 기록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트래버스가 제 생각엔 변속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가속시 약 8초 정도 나왔죠? 네, 7.9초, 8초 사이를 계속 이제 저희가 한 6번에서 7번 정도 반복 테스트를 했는데 뭐 가장 빠른 속도는 뭐 7.8초까지도 나오긴 했지만 한 7.9에서 8.0초 정도 나왔었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9.0초, 9.1초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두 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풀가속을 할 때 한 1초 정도는 가속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속할 때 감각 자체도 두 차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트래버스를 계속 타왔는데 저는 이 변속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속 중에 가속을 하게 되면 보통 고단을 좀 물고 있어서 머뭇거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트래버스는 변속기가 9단계나 되다 보니까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바로 저단 기어를 바꿔 물면서 가속을 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빨라서 이런 수동 기능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단수가 많아서 반응이 빠르다기보다는 그냥 변속기 자체가, 저희가 또 추월 가속 테스트를 했어요. 시속 40km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상황을 테스트를 했는데 두 차 모두 한 4단에서 5단 정도를 물고 있다가 순식간에 이제 킥다운 했을 때 반응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응 시간이 빨랐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한 1초에서 2초 정도 굉장히 머뭇거리는 그런 특성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두 차는 어떤 이 변속기의 반응 자체가 트래버스가 상당히 더 빠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욱이 엔진 RPM도 트래버스가 더 쓰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가스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급가속할 때 보면 1단에서 변속할 때 한 6,750까지 쓰고 2단에서 넘어갈 때 6,500rpm까지 썼는데 팰리세이드는 반면에 6,500 정도에서 1단에서 변속을 하고 2단에서는 6,250 정도에서 변속을 하더라고요. 두 차 모두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회전수를 뭐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뭐 6,000rpm 이상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두 차를 비교해봐도 트래버스는 상당히 고회전 지하의 엔진이네요. 되게 네.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소리도 확실히 좀 듣기 좋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두 차의 어떤 주행 질감이 생각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가 이 차가 더 무거운 데다가 휠베이스도 3078mm고 팰리세이드는 2900mm잖아요. 거기서 오는 감각이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서스펜션이랑 이 스티어링의 세팅 자체가 트래버스는 스티어링이 좀 더 묵직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도를 높일수록 뭔가 좀 바닥으로 좀 깔려서 가는 듯한, 이 묵직한 감각이랑 지금 팰리세이드의 조금 가벼운 감각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팰리세이드가 소나타 타는 느낌이라면 트래버스는 약간 G80 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또 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팰리세이드가 그렇다고 안정감이 불안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차의 거동 자체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차분한데 감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나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담력 모두 굉장히 가볍거든요. 저속에서도 가볍고 고속에서는 조금 더 묵직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편인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도 담력 자체가 무거운 편입니다. 어떤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경쾌한 맛의 차가 좋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성향적으로 봤을 때 트래버스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차가 묵직한 느낌은 들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차가 조금 둔한 느낌은 있거든요. 반면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경쾌한 맛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측대에 올려본 결과 트래버스가 제로백 같은 경우는 1초 정도 더 빨랐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래버스 좀 살펴볼까요? 트래버스가 이 사륜구동이 스위처블 사륜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륜구동으로 바꾸면 뒤쪽 차축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를 아예 회전하지 않도록 동력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펠리세이드보다 효율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이게 지금 공식 연비가 리터당 8.3km/L거든요. 펠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낮은데 네. 그래도 뭐 이 정도 크게 이 정도 덩치에 리터당 8km 이상 가는 거면은 뭐 효율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고속 주행을 해봤는데 고속 주행할 때는 한 13km, 12km까지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에킨슨 사이클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상당히 좋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GM의 3.6L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검증이 될 대로 된 엔진 같아요. 쉐보레라든지 뭐 캐딜락 뭐 주요 모델에 두루 얹고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또 완성도 자체도 뛰어난 것 같고, 넉넉한 덩치에 맞게 또 GM에서도 또 조율을 잘 해갖고 저회전에서도 상당히 뭐 토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쉐보레 임팔라나 캐딜락 CT6 같은 차하고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또 두 차의 어떤 질감 자체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넉넉한 차체에 걸맞게 저회전에서 힘이 조금 더 분출되는 느낌이 들고, 임팔라나 CT6 같은 경우는 가벼운 차에 걸맞게 회전수를 높일수록 힘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더 무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먹은 다음에 차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흔들림을 약간 댐퍼가 허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더 묵직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펠리세이드는 좀 확실히 팍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트래버스 같은 경우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운전자나 동승자가 심리적으로 차의 거동이 차분하다 보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반면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도 이 가속 페달에 뭔가 밟았을 때 반응이 경쾌하게 나오다 보니까 운전이 좀 재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 차도 아쉬운 점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수동 변속 기능인데 L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엔진 브레이크처럼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최고 단수를 그냥 정해놓는 수준입니다. 네. 이제 참 쉐보레가 아이씨, 떨어졌어. 쉐보레가 고집을 참 안 꺾는 것 같아요. 항상 쉐보레 차 나오면은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뿐만 네.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위로 놓는 게 막상 조작할 때 어떤 조작의 편의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느낌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놨을 때 변속기를 잡아보면은 살짝 팔꿈치가 좀 뒤로 많이 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할 때 이 기어 레버에 탁 올려놓고 달릴 때 느낌 자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네. 손을 사실 기어봉 위에 잘 안 올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드라이브 놓고 약간 관심 빼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쉐보레가 항상 특징이 기어 레버를 왼쪽에 놓고 컵홀더를 오른쪽에 놓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자식 기어 레버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변할 때가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음 세대쯤 되면 전자식 변속기를 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 차를 가지고 수동 모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불만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 차는 지금 패들 시프터가 들어갔나요? 패들 시프트가 없고 여기 볼륨 조절 버튼이랑 네. 음악 넘기는 그런 선택 기능 들어있습니다. 노면 소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운전하면서 느껴보니까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은 확실히 잘 흡수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 소리는 작지 않았어요. 네, 풍절음은 조금 들리는 편 같아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앞에 뭐 가장
소위 뭐 깡통 트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장 기본 트림부터 앞좌석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넣어주는데 네. 이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한 장짜리 유리다 보니까 소음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뭐 시끄럽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적당한 편인데. 고속에서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이제 팰리세이드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좀 유입하는 양이 큽니다. 이렇게 엑셀을 밟아보면 네. 네, 확실히 뭐 2000rpm 이렇게 그다지 높은 rpm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엔진의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시끄럽다고 볼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좀 생동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들어갔어요. 여기 헤드라이너 쪽에 4개의 마이크가 달려있는데 이걸로 소음을 감지를 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주파수. 반대되는 음파로 이 엔진 소리를 죽이는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보단 조금 더 유입량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간도 넓고 참 뭐랄까 그냥 승차감이 딱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급의 차를 사시는 분들은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아니면은 주말에 가족하고 같이 뭔가 좀 장거리 여행도 좀 자주 다니실 용도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가 약점이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면서 아무래도 가격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ACC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 타면은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 쉐보레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프리미어 등급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네.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수입 판매하는데 그 가격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기능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권해드릴 수 없겠지만 나는 ACC가 있어도 굳이 잘 쓰지 않는다. 네.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달리는 거 뭐 굳이 불편함을 안 느낀다. 그런 분들한테는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팰리세이드로 옮겨 타서 한번 이 트래버스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팰리세이드로 바깥한 상태입니다. 마력이랑 토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팰리세이드는 29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2kgm입니다 트래버스가 0.8 정도 더 강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원들 조금 말씀드리면은 공기 저항 개수가 팰리세이드가 날렵한 면이 있더라고요. 팰리세이드가 CD 0.33이고 트래버스가 CD 0.36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연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1리터당 8.9km고요 트래버스는 8.3km per 리터.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영상 리뷰를 위해서 내비게이션 음량을 다 줄여놨는데 과속 카메라 경고음은 그대로 살려두네요. 안전을 위한 배려인가? 나름대로 운전자의 지갑을 지켜주는. 복합 연비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팰리세이드가 적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2g per 킬로미터고요 트래버스 같은 경우가 211, 한 19g 정도 트래버스가 더 나온다는 뜻이겠죠. 역시 차가 무겁고 일반적인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9단 변속기가 들어갔음에도 좀 차이가 있죠. 팰리세이드도 차체 길이가 4980mm 거의 뭐 5m에 달하는 덩치인데 이런 넉넉한 체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8.9kg 정도 나온다는 거는 정말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를 떠나서 제가 어제 퇴근길에 한번 수치를 재봤는데 저희 사무실이 이제 신논현역이고 경부고속도로 거쳐서 이제 저희 집이 과천이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재보니까 퇴근길에 사실 양재나 이쪽 거쳐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체 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어제 제가 쟀을 때 리터당 8.3, 8.5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나온 거고 집에 제네시스 G80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애킨슨 사이클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가솔린 직분사 방식인데 출퇴근길에 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같은 길에서. 네, 확실하게 이 애킨슨 사이클 방식을 쓰는 어떤 효과가 연비를 높이는 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차감은 네, 어떻게 두 개 타보니까 승차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게 국도길을 운행하고 있는데 시속 한 60에서 100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트래버스는 좀 묵직한 느낌이 강합니다. 묵직하고 조금 더 어떤 반응에 좀 여유가 있는, 그래서 이 반응 자체가 민첩하거나 좀 기민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트래버스가. 네. 근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차도 뭐 아래급 차종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날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트래버스하고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또 운전대의 반응 자체도 경쾌한 편이고 어떤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서 앞머리에 반응하는 속도 그런 부분도 트래버스보다는 좀 민첩한 느낌이 강합니다. 약간 두 차가 전반적으로 현대차와 쉐보레의 그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7년에서 8년 정도 전쯤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쉐보레나 뭐 폭스바겐 차 잘 만드는 브랜드하고 현대기아차하고 비교하면은 기본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현대기아차가 기본기를 잘 갖추고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차이들이 이거는 취향의 차이, 운전자 성향의 차이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차는 경쾌해서 불안해, 그 차는 묵직해서 안정적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더 경쾌하게 느껴지는 게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시야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위에서 보다 보니까 트래버스처럼 푹 파묻혀서 운전하는 차랑 이렇게 네. 나와서 운전하는 차랑 차이가 조금 더 작은 차 느낌? 네. 이런 것도 있고, 확실히 덩치가 부담이 없어요. 또 가속 페달이나 이런 브레이크 담력도 훨씬 더 초반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근데 트래버스는 깊숙이 밟아줘야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점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큰 차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팰리세이드 뭐 걱정하지 않으시고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진동 같은 것도 차분하게 잘 걸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바닥 소음이나 밖에 풍절음 같은 게 트래버스보다 훨씬 더 잘 막아주거든요. 네, 풍절음이 확실히 더 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단점을 지적하고 싶으면은 사실 승차감 자체는 되게 괜찮아요. 근데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가면은 잔진동이 이렇게 조금 간지럽히듯이 올라오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트래버스가 더 뭔가 정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 차를 조금 더 경박하게 느껴지게 네.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트래버스하고 팰리세이드 그 중간쯤 어딘가 그 정도 세팅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범수성 자체는 참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애킨슨 사이클 방식이 최고 출력이 295마력인데 같은 엔진의 분사 방식을 쓰고 있는 제네시스 G80 3.8 같은 경우는 300마력이 넘어가거든요. 두 대의 어떤 가속 질감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해도 그렇게 가속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측하기 전에도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힘을 많이 분출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속기 차이죠. 지금 8단 변속기 달고 있는데 40km로 항속하다가 가속할 때 한참 멍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특히 터보 엔진 얹은 차 같은 경우는 터보라이크 현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 차는 터보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변속기의 어떤 지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네, 둘 다 4단에서 단수를 낮춰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변속기를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개발을 해서 얻고 있는데 조금 반응 속도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트래버스랑 달리 스포츠 모드, 에코, 컴포트 세 가지의 온로드 주행 모드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차이가 굉장히 또렷하게 다가오는 말인데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지금 스마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모드는 그냥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달리고 있는 어떤 주행 조건을 확인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평범하게 달리고 있다고 하면은 알아서 컴포트 모드에 준하는 조건으로 세팅을 하고 화끈하게 밟는다 이러면은 알아서 좀 무거워집니다. 지금 스티어링 담력도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계기판도 이제 빨간색으로 스마트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미가 있습니다. 트래버스랑만 비교할 게 아니라 이 팰리세이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2.2 디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연비 같은 면은 디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디젤이 훨씬 더 좋고요. 반면에 정숙성 같은 경우는 비교가 거의 무색할 정도로 6기통 3.8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질감 자체도 풍성해 보이고 뭔가 풍요로워 보이고 정숙하고, 현대 람다 엔진이 되게 그런 부분을 잘 잡아줘요. 본인이 어떤 주행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뭐 시내 위주의 출퇴근 거리다, 그리고 그렇게 연비에 민감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6기통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거의 한 200만원 가량 더 싸잖아요. 네, 더 저렴하죠. 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또는 7년 이렇게 총 보유 기간을 한번 산정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유류비 네. 이것도 계산해 보신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사실 디젤이랑 휘발유랑 기름값 차이가 리터당 100원도 안 나잖아요. 네, 거의 한 100원 가량.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하면은 또 가솔린의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엔진이 특히 더 좋았던 점은 쉐보레 V6 트래버스에 들어간 엔진과 비교할 때도 네. 훨씬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 차는 확실히 평범하게 달릴 때는 어떤 엔진에서 그런 사운드 자체가 잘 안 들어와요. 방음이 되게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엔진룸 방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대신에 6기통 고유의 조금 재미있는 그런 사운드, 요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 차는 너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 있죠. 트래버스와 비교할 때 네.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네, 너무 편합니다. 뭐 이거나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뭐 소형 SUV부터 뭐 네. 거의 뭐 다 넣고 있죠. 뭐 심지어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해도 이 내비게이션 지도 데이터하고 연동을 시켜갖고, 이를테면 내가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시속 120km에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100으로 또 줄여주고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 코너가 나왔다 그러면은 알아서 코너 구간에 맞춰서 또 속도를 감속시켜 줍니다. 정체 구간에서도 ACC를 작동을 했을 때 또 정지 후 재출발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서다 반복되는 어떤 출퇴근 거리의 정체 구간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가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장거리 주행 떠날 때 그럴 때 단절 주행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줄이고 이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특히나 막히는 길에서 앞차를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죠. 차이점이 네. 물론 봐야겠지만 조금 더 긴장을 덜 하고 봐도 된다는 네. 점이. 운전자의 어떤 편의 장치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안전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채용을 하고 안 하고가 졸음운전 같은 교통사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고의 비중을 낮춰주는 효과를 얻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AV?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간단한 오프로드 코스로 넘어가서 과연 두 차의 4륜구동 시스템 누가 더 뛰어난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종 천문대 인근에 있는 간단한 오프로드 코스에 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티볼리랑 셀토스 또 캐딜락 XT5도 이곳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모래 언덕이 생각보다 노면이 많이 미끄럽고 경사가 가파로워서 이 4륜구동 장치를 테스트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모래 언덕을 누가 더 잘 통과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터레인에서 샌드 모드에 한번 놔볼게요. 아, 못 가네. 티볼리랑 셀토스 엄청 잘 갔었는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번에는 머드로 한번 놔볼게요. 아, 못 가네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셀토스랑 티볼리 비교 시승했을 때는 다륜 롱모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슬립 현상 없이 아주 말끔하게 올라갔었는데, 이 차는 이렇게 뭐 터레인 모드가 3가지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막 정작 제대로 된 험로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래버스로 넘어가서 같은 구간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트래버스로 오프로드를 가려고 하는데요. 앞에 경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트래버스는 스위처블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다이얼을 돌리면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오프로드 모드로 선택된 상태에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팰리세이드가 좀 길을 파놔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렇게 자신 있진 않네요. 네, 뭐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 버리네요. 팰리세이드가 갔던 길을. 아, 이거 좀 너무 많이 비교돼서 좀 다른데요. 트래버스가 이런 오프로드 모드 사륜구동도 있지만 스웨이 컨트롤이라고 견인차를 안정되게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토우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주행 모드에서 견인 기능도 따로 있습니다. 이만큼 약간 더 RV다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거 한 방에 올라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습니다. 야, 샌드 모드 어디 갔어? 지금까지 쉐보레 트래버스와 현대 팰리세이드를 만나봤습니다. 두 차의 각기 다른 특성을 시승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정통 SUV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RV로서의 레저의 강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견인 능력이라든가 뭐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사륜구동 능력 등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풍성한 장비로 포장도로를 좀 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SUV였습니다. 사륜구동 성능이나 주행 안정감 측면에서는 트래버스보다는 조금 떨어졌었고요. 반면에 굉장히 진보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질 좋은 가죽,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트래버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이 두 차 구입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한번 저희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